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쌤이랑 같이 이번에 챕터 14 무관한 문장 찾기에 대한 유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찾기가 뭐죠? 쌤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다가 갑분싸, 갑자기 뭐야?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정답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친구들이 지문이 쉬우면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지문이 어렵고 내가 모르는 어휘가 많아지면 이 문제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은 무엇이냐?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주어진 단락 안에서 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의 문장을 찾아주면 됩니다. 즉, 갑분싸라고 했을 때 뭐야? 라고 한다는 건 아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그 사이에 이 문장이 왜 들어와? 아니, 주제와 연관이 없는데 그런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문이 결국 글이잖아요. 이 글은요, 우리 친구들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따로 해석을 하고 요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당연한데 이 문제 풀 때는 그걸 못해요. 글은 항상 한 문장씩을 다 따로 둔 것이 아니라 통일감을 가지고, 그죠?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글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글을 읽으시면서요,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결국에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바가 어디에 있지?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주제부터 먼저 얘기하고 주제와 관련된 어떤 예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나열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제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앞에 예시를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를 얘기하면서 뭐 마지막에 그 주제와 관련된 뭐 실험 결과를 얘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양하게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주제문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만 좀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도 그러면 글의 전개 방식과 주제문을 두 개 다 같이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무관한 문장에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좀 정리해서 그 실수만은 빼봅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쌤이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 중하위권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요.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어휘가 안 되고 독해가 안 돼서 지문이 문장이 길어지면 일단 해석이 안 되니까 구문 자체를 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정말 해석만 하게 되는 경우 절대 안 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주제와 관련 있어 보이는 단어를 넣기는 거야. 즉, 갑분싸 문장이에요.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요 자리에 주제와 관련된 어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현혹됩니다. 근데 자, 어떤 느낌으로 쓸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주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가 뭐였을까? 자, 건강이라고 해볼게요. 건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인스턴트가 건강을 해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인스턴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 인스턴트가 요거만 들어가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가 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걸 누가 현혹돼요? 라고 하지만 문장이 어려워지면은 우리 친구들이 쉽게 낚일 수가 있고요.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앞과 뒤에 나오는 주요 단어만 보고, 즉 1번부터 5번까지가 계속 쭉 이어지잖아요. 자, 내가 2번을 고를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1번에서 나오는 단어가 일부가 2번에도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 같아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해석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자, 1번의 문장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뒤에 나오면 똑같은 단어로 안 나오고 조금은 바꿔서 유의어로 내겠죠. 아니면 동의어로 내겠죠.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하겠죠. 너무 똑같으면 이상하죠.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동일한 단어가 만약 나왔어요. 그럼 나왔으면 여기도 꼭 해석을 해보겠죠. 근데 해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도 연관되지만 주제문과도 관련이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냥 앞뒤에 있는 주요 단어 보고 이 문장의 위치는 맞을 거야. 이미 그냥 확신을 하면서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혼란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해석을 하고 정답을 다른 걸로 고르는 거. 그거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좀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결어나 그죠? 지시어 아니면 뭐 대명사 이런 것들의 쓰임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을 생각 없이 그냥 해석해 본다? 그건 또 안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얼쏘라고 하는 문장이 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주어진 문장에 이게 갑분싸 문장이었다. 그럼 여기서 갑분싸 문장이 요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갑분싸 문장 뒤에 얼쏘가 나왔다. 자, 그 뒤에 문장에 얼쏘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또한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그냥 해석해서 넘어가지만 쌤이 만약에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1번이 있었다면 자, 이게 정답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 앞에 예시가 나왔는데 얼쏘하면 예시 두 번째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사라든가 필요한 문장의 연결어구라든가 아니면 지시어당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서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의 흐름 푸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쌤이 말한 대로 일단은 이런 지시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관사가 있거나 on, 더 이런 것들이 있거나 연결어가 있다면 꼼꼼하게 앞문장과 연결을 꼭 시켜서 해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뭐다? 앞에서 언급된 대상에 대한 내용이 주제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다. 즉, 주제문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매력적인 오답이 뭐냐면 글의 소재, 주제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하거나 너무나 구체적인 진술, 그것도 안 돼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지엽적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에 주제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답을 고른 후에는요.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답을 제외하고 앞뒤 문장이 이것만 빼면 참 통일감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의 흐름과 관련된 이 나름의 유형에 대한 그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기출문제로 적용시켜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쌤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연습 문제로는 2021년 3월 학평 35번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네, 단순히 해석하고 넘어가시는데 해석을 하면서 앞뒤 문맥과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제문을 여기서 사실 주제를 묻는 건 아니지만 주제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주제가 되면서 그 내용과 벗어나는 건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BTS가 떠올랐어요. 자, 왜 그런지 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날의 음악 사업은 허용합니다. 뮤지션, 우리가 BTS 오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뮤지션이 문제를 가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들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가지는 것을 허용해 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약간 가버렸습니다. 뭐가 가버렸냐면요. All the days of musicians waiting for a gatekeeper. 여러분, gatekeeper가 뭐냐면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를 기다리는 이 뮤지션들의 날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뮤지션들이 문지기를 안 기다린대요.
근데 이 문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someone who holds power. 아,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 이 사람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이 음반사 또는 TV쇼에 있는 문지기인 거죠. 자, 근데 뭐 하라고? 말하는. 자, 뭐를 말해요? 그들이, 즉 뮤지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게이트키퍼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직접이 되는 거죠.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In today's music business라고 되어져 있네요. 오늘날의 음악 사업에서는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당신은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to build, 뭐 할? 만들. 팬베이스를 만들. 우리가 즉 팬층을 만들 그런 허가를 당신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당신은 no longer, 더 이상 need to pay,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수천 달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팬층을 만들고 싶어요 해서 돈을 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you가 누가 될까요? 오늘날의 뮤지션이 되는 거죠. 너가 뮤지션이니 오늘날의 뮤지션이야? 그럼 너는 그렇게 문지기한테 가서 요청할 필요도 없고 돈을 낼 필요도 없어.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번, 2번, 여기 3번 전까지 그리고 1번의 앞문장을 통해서 into their 그리고 into their own hand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there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뮤지션이 되는 거죠. 자, 요 내용만 잡아도 벌써 1번에 게이트에게 바라는 시대는 가버렸고 또 2번에 더 이상 허락은 필요 없다.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지금 얼추 통일되게 움직이고 있다.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을 볼게요. 3번에 보니까 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대요. 우려가 커지고 있대요. 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냐면 마케팅이요. 마케팅? 자, 근데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TV 오디션을 이용해서 요즘에 TV에 오디션 많이 나오잖아요. 오디션을 이용해서 어린이 뮤지션의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잠깐만. 일단 우리가 뮤지션 얘기는 했고요. 근데 어린이 뮤지션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요. 마케팅 얘기도 안 했고요. TV 오디션 얘기도 전혀 안 했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3번을 딱 못 고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했고 두 번째로는 뭘 한 거냐면 여기 뮤지션 나왔는데 앞에도 뮤지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인 뮤지션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뮤지션 나왔네. 그 앞뒤 문맥이 이 문장이 잘 연결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석만 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요거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정답에 핵심 단어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정말 계속 똑같이 일관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밑에 볼게요. 그럼 얘는 없다 생각하면 밑에 보면 자, 매일 뮤지션들은 우리 BTS 생각할게요. 자, BTS는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음악을요 getting out이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대요. 자, 누구에게? 수천 명의 리스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브 켜가지고요 우리 라이브 방송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다 들을 수 있어요. Without any outside help. 자, 어떠한 바깥의 외부의 도움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악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접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직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5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뮤지션들이 자, 여기 있는 데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이 뮤지션들은 자, 단순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음악을 팬들에게 어떻게? 직접 전달한다 해서 오케이 밑에도 직접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있죠. 뭐 없이 결국 뭐 허락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요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보면은 BTS가 딱 떠오르는 게 BTS가 그랬잖아요. 뭔가 정말 엄청나게 큰 대형 기획사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물론 그 기획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기획사 대표가 이 BTS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제일 먼저 한 게 유튜브였고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과 제일 가깝게 다가가면서 해외 팬들이 제일 먼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 승승장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직접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겠고 그럼 우리 이번에는 2021년 11월 학병 35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한번 살펴볼 건데 당연히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자, 인터넷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엘리 파리설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요. 주목한 겁니다. 여기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여버리네요. 자, 온라인 연구 알고리즘. 여러분, 온라인 알고리즘.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씁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온라인 서칭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권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경향을, 어떤 경향? 요런 경향. grab hold of니까 뭐예요? 잡고 있는 거니까 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고수하려고 한대요. 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미 고수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이 옳다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을 장려한다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인간 경향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렇게. 뭐야? 너가 혹시 갖고 있는 그 신념? 그거 옳다라고 확인하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도록, 다 고수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무시하는 겁니다. 정보를. 어떤 정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매치가 되지 않는, 즉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보는 조용히 무시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최고인 것 마냥 갖고 있는 게 알고리즘이죠. 쌤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런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 지문의 주제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뭐야 유튜브에 다 내가 알고 있는 관심사만 나오니까 뭐야 나는 이 전 세계에서 내가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we set up. 자, 우리는요. 자, 이른바 요거를 마련한다는 건데요. 뭐를 마련하는 거예요?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필터 버블이요. 필터 버블.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의 주변에 필터 버블을 우리가 스스로 치는 겁니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터 버블이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오직 뭐에만? 우리가 동의하는 어떤 material, 어떤 재료,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 그런 데에만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해요? 1번에 지금 위에 있는 내용과 결국 같이 흘러가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필터 버블이구나. 요렇게.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우리는 전혀 도전을 받지 않는데요. 자, 뭐 하지 않으면서? 주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기회를 안 줘요.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까?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데요? 다양성,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요거 듣고서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는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필터 버블이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는 도전받지 않아요.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 안 주니까요. 뭐를 안 줘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 차이가 있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위에 있는 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정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념과 매치되지 않는 정보가 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2번도 되고요. 3번 볼게요. 자, 차이점. 차이점! 하고서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선생님, 여기 차이점, 여기 위에 차이점 있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잘 어울려요. 2번 다음에 3번 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자, 3번을 보시겠죠? 그럼 일단 3번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만드는 거래요. 자, 요렇게 묶어볼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방법이래요.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뭐에? 너의 필드, 너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만드는 거, 그게 너가 성공할 방법이야. 이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필터 버블과 정말 같이 잘 어울리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뭘 하면서? 이끄면서.
혁신의 창조를 이끌면서 자 여러분 요 내용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필터 버블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들아 요거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4번으로 가면 당연히 다시 뭐가 나와? 필터 버블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또 최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되게 자 네이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그죠? 되게 때가 묻지 않은 순진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뭐에? 우리가 극으로 간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A가 괜찮다, A가 좋다라고 하면 B, C, D, E의 뭐 대안이 있는데 그건 전혀 보지 못하고 A만 보게 되니까 극적인 관점으로 가게 돼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특정한 버블의 바깥에 있는 삶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필터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그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재앙입니다. 자, 지적인 고립이 생기죠. 내가 생각한 게 오로지 맞는 거라고 하니까 지적인 고립이 생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왜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왜곡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세계,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작은 세계가 전 세계라고 바라보는 그런 실질적 왜곡을 갖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뭐예요? 끝까지 얘기하는 건 필터 버블에 대한 내용이었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얘들아, 오답을 할 때 이 매력적인 오답은 무엇이다?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핵심 단어 또는 그냥 특정한 단어 하나를 그 다음 문장에다가 넣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있지만 우리가 주제가 필터 버블이라는 거를 확인했다면 요거는 주제, 어떤 단어는 똑같이 들어갔지만 주제와는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해석이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